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오늘은 레귤러 원서를 넣고 12학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학년 시니어들은 2023년도 대학 레귤러 원서를 지난 1월 1일, 1월 3일, 1월 5일, 그리고 15일에 넣었습니다. 대부분 상위권 연구중심 대학들은 1월 1일에서 1월 5일 사이에, 그리고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들은 이제 1월 15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물론 일부 리버럴 아츠 칼리지나 미시간 애나바 등 몇몇 주립대학은 2월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이제 대학 지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큰 흐름으로 볼 때 2023학년도 미국 대학 입시는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고생 많았죠? 예. 원서를 넣고 나면 이제 긴장이 풀어지죠. 잠도 좀 자고 싶고, 그런데 또 하나의 긴장되는 순간은 3월 중순까지 이제 미국 대학 아니죠. 4월 초까지도 미국 대학의 레귤러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2월 말 이렇게 되면 이제 U스케일도 나오고요. 그때까지는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12학년들은 정말 지난 한 거의 1년 동안 지난해 8월부터 원서 쓰고, 물론 이제 학교 정하고, 원서 쓰고, 에세이 쓰고, 추천서 받고, 재정보조 서류 점검하고 많은 시간 보냈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제 3월 중순에서 4월 1일, 2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5월 1일까지 그 가운데 하나를 등록을 해라. 이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귤러 원서를 다 넣은 학생들은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다시 한 번요, 대학 지원 리스트를 살펴보세요. 4월쯤 되면 저한테 오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어떤 학생들 다 떨어지고, 10개 대학 다 떨어지고, 15개 대학 다 떨어지고, 그리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얕보고 원서 넣었는데 다 상향으로만 넣었어요. 만일 상향으로만 넣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주립대학을 넣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시간이 올 텐데, 이게 후회는 아무리 일찍 해도 늦습니다. 자, 두 번째, 레귤러를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만일 ED2, Early Decision 2 제도가 있는 학교라면 지금이라도 Early Decision 2로 바꾸십시오. 메일을 보내서 내가 다 레귤러로 넣었는데 Early Decision 2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뀌어져요. 그럼 Early Decision 2는 레귤러보다 합격 확률이 3배, 4배가 높아집니다. 자, 셋째는 이제 12학년들에게는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그 에너지를 소모를 했어요. 그래서 좀 릴렉스한 시간을 갖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여기서 정말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필요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게으름을 필요로 하는 것과 릴렉스 한다는 건 다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12학년 2학기 성적이 망가졌다. 그렇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 대학은 12학년 마지막 성적표도 받아봅니다. 그래서 12학년 말 성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꼬라박으면, 쉽게 얘기해서 A, B를 받던 애들이 CD로 깔면 그 대학 합격은 취소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야 취소할 수 있다는 그 룰은 없지만은 A로 깔던 학생이 CD로 뭐 내리 주요 과목을 다 깔았다. 그럼 분명히 합격 취소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은 카운슬러는 마지막 성적을 꼭 보내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요 8월 달에 UCL에 합격했는데 합격 취소됐어요. 학교 가니까 너 합격 취소했어. 돌아가. 그러고 온 학생이 있어요. 직접 제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원서를 다 넣었는데 자 이때까지는 호기 있게 아빠도 그래. 너 내가 명문대학 합격하면 학비 다 대줄게. 어떤 엄마는 네가 아이비리그 합격하면 집이라도 팔게 라고 얘기하는데 원서를 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도저히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 8천만 원 내지 1억 이상의 비싼 미국 사립대학 학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재정보조를 신청해서 이 부담을 덜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연간 총 비용을 3천만 원 이내로 묶어야 됩니다. 근데 3천만 원 이내로 묶어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런 파니시 에이드 재정보조 신청을 안 하면 그 금액은 8천에서 한 1억 1천만 원까지 늘어난다. 3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6천만 원을 세이빙할 수 있는데 고집 부리다가 1억을 내고 노후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정보조를 이런 분들이 와요. 3월 달에 합격자 발표를 내고 합격자 발표를 받고 생각하니까 이제 가슴이 덜컥하는 거죠. 1억 내니까. 그때서야 박사님 지금이라도 재정보조 받을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합격된 학생은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need aware의 경우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평균 합격성 아래에 있는 애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불리해집니다. 그러나 평균 합격성 위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우수한 학생들은 불리하지 않아요. 자꾸 재정보조를 달라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불리한 학생들이 있고 불리하지 않은 학생들 그 기준점은 합격자 평균보다 뛰어난 애들은 불리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도 못하는 아이가 돈까지 달라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학교 수준을 보고 학생의 어떤 프로파일을 봐서 지금이라도 재정보조가 필요하다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지금까지 레귤러 원서를 낸 학생들이 12학년 학생들이 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생각해봐야 될 4가지 말씀드렸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미래연구소에 연락하신다면 제가 그 솔루션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